2024년 12월 5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또 신고가 갱신입니다. 주요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계엄령 쇼가 없었다면 한국 금융시장도 이번 주부터는 해외 시장에 어느 날 같이 흘러갔었을 겁니다. 황당함과 어이없는 분노가 단정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하는 이번 주네요. 미국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2. 미국 시가총액 800조가 넘는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CEO가 어제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걸어가다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건이 아닌 표적 공격으로 인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총기를 합법화했으면 무법지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은 그냥 변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최근 아이돌 덕에 인지도가 쌓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한과 북한으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국가에서 계엄령은 그들에겐 불안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별게 아닌 것처럼 끝났더라도 내부 사정을 모르는 그들 입장에선 뭔가 북한이나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살해가 된 계엄령이 2024년에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통탄스러운 어제입니다. 4. 어제 시장은 장마감 전에 공유드린 내용이 있어 짧게만 정리하여 공유해봅니다. 유례없는 계엄령 후폭풍으로 한국 증시만 초토화된 하루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중 이재명 테마주들이 갭으로 탑승도 못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시간 외에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같은 여당인 한동훈 테마주들은 장중 20% 넘는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시간 외에선 조정을 주며 마감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 같은 당인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다만 이재명과 조국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변수가 나올 수이고 대선 테마주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니 항상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글로벌 증시는 변방의 작은 한국의 돌발 행동에 관심은 보이지만 금융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하루입니다. 갑작스런 한국의 한정된 리스크를 이용하여 환율 차익과 선물 옵션으로 달달하게 변동성을 해먹기만 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증시는 꿀단지와도 같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로 힘합쳐 으쌰으쌰해서 다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느 순간부터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고 계급을 나누고 남녀 갈등의 외부의 척보단 내부 총질하기 바쁜 나라가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어떤 이유라도 명분이 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반대편의 세력도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가족과 여러 비리 문제와 더불어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다수당의 권한으로 책정하고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통령 측의 예산은 거의 삭감하고 야당이 증액한 예산안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문재인과 이재명 예산이라 불릴만한 항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을 사지에 몰아 죽여버리는 건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 더 좋은 안을 찾는 건지 정치인 스스로는 각성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 예산안이었습니다. 7.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이나 어느 누구의 선호도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 해외 예산은 AI와 인프라 등으로 집중되어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잘하는 것도 정치적인 이슈로 줄이고 예산 반영도 다 고만고만하고 글로벌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속된 말로 해먹기 좋은 거 위주로 계속 손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8. 특히 상권 분립으로 이상적인 국가 운영을 꿈꾸는 한국 정치 체제에서 현재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착정하고 흔드는 모습이 이번 사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지를 택한 대통령이 최악이지만 나머지도 그닥 정상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국내 모습이 나온 건 아닌가 싶네요. 9. 어제 원자력 섹터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이 그래도 좋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입니다. 당장 체코 원전 계약 등 굵직한 국가 사업을 앞두고 대통령 흔적 지운다고 어느 정치인이든 뻘짓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정치인입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역사에 항상 기록되는 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망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정말 대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끌고 가길 기대해봅니다. 10. 하나둘씩 최근 며칠 사이 벌어진 숨가쁜 일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21세기에 쿠데타 같은 행위를 왜 했을까 싶었는데 예상대로 북한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들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자 지인들입니다. 국회 앞에서 상황 판단 후 본인들도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후일담이지만 특수전사령관이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부분도 어제 그 시장통 속에서도 큰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관리자는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계엄령을 제안했다는 국방부 장관과 동의한 장성급들이야말로 국가전복을 꿈꾼 건 아닌가 싶습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론 탄핵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엄령 무효에는 같은 뜻을 모았지만 탄핵에 있어선 양당 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탄핵 한 표결을 위하여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야당 192표는 확보라 가정하고 여당 의원 8표 이상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혹여나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결하는데 재판관 총 9명 중에 3명이 공석 중이라 6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사건 심리를 위해선 최소 7명이 필요하지만 6명이라도 판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향후 절차상의 부담을 느끼고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수를 계산하여 역사에 남을 21세기 계엄령을 시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12.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과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대내외 혼란만 주고 국내 증시는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이죠. 참 정치인들은 되기가 어렵지 되기만 하면 세상이 쉬운가 봅니다. 계엄도 했다 사과하면 끝나고 여느 정치인들도 비리가 나와도 모르쇠 배째 시효하고 질질 끌면 또 우야무야 끝나기도 하니까요. 세상은 불공정함과 불평등함이 때로는 정상적인 것을 바보로 만드는 아이러니함의 연속이기도 한 듯합니다. 13. 어두운 이야기뿐이었으니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금양 이야기입니다. 금양에 앞서서 최근 2차 배터리 시장 캐즘이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 국내 전액 1위 업체인 엔캠이 2,500억 12조달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캠과 기관 투자자에게도 윈윈인 조건으로 전액 1위 굳히기 위한 투자를 지속 중입니다. 엔캠은 세계 순위로는 4위지만 13위가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IRA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을 엔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미국에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고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와 장기적인 플랜을 위하여 소재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 작업 중인 엔캠입니다. 14. 엔캠 이야기는 향후 언젠가 기대할 일이 있을 겁니다. 금양 이야기에 뜬금없이 엔캠을 이야기한 이유는 사업 분야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두 회사가 같은 글로벌 목표와 설비 증설의 목적을 가졌지만 그 추진력이나 과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금양의 류광지 회장의 무상 증여와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현금화에 공장 대금에 투입한다고 공유했습니다. 어제 재미난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15. 정규장 시장엔 하락했지만 시간에는 7%로 오르며 마감을 했는데 무려 811억가량의 배터리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와 2170 배터리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25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맺어져 있습니다. 계약금은 없고 제품 출하 후에 30일 내 지급 조건입니다. 해당 계약은 이미 9월 19일 나노테크 에너지와 2025년 2030년까지 총 2조 3천억 수주 공시를 맺은 적이 있는데 그중 일부로 보입니다. 당시 금양은 나노테크 에너지와 장기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조금은 애매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811억 공급 계약이 그 진행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직 공장 증설도 안 되어 있고 양산이나 수율도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지 뻥카인지는 내년 4월 30일에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16. 금양은 여전히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할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실제든 아니든 호재를 붙여 주가를 올려야 할 겁니다. 류광지 회장이 과거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이 사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과 같은 시기를 현재 겪고 있는 건지 혹은 고도의 자본을 활용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건지는 결국 금양이 내놓는 제품과 거래처로 확인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어제 수주 공시는 나왔습니다. 조금 찜찜하지만 말이죠. 17. 11월 25일 끄작임 2125번에 공유한 아름다운 노을의 주인공 노을 리뷰입니다. 한 차례 리뷰한 기억은 있습니다. 어제 노을은 두 가지 이슈가 붙었습니다. FDA 미국 승인 이슈와 한동훈 정치 테마주 이슈입니다. 25일 아침에 공유하고 20% 이상 시세를 내고 종가를 2,400원 내외에 만들어둔 노을이 어제 2개. 호재 테마 중 정치 테마주 날개를 달고 아름답게 비상하여 3,800원 내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정치 테마주이자 아이유류 관련주라 공유했는데 뜬금없이 계엄령 이벤트에 날아갔습니다. 노을은 처음 공유한 시점보단 변동성이 더 심해지긴 했습니다. 다만 제 눈엔 아직도 아름다운 노을로 보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종목 추천이나 매매권유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AI 의료와 정치 테마주 어떤 게 더 큰 임팩트로 활용될지 지켜보겠습니다. 18. 오늘은 바이오 테마 중 조금 특이한 종목들을 그룹핑하여 공유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종목 공유이지 매매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혹시 내동 매매를 할지라도 투자자의 선택과 몫임을 밝힙니다. 제 글을 통해 새로운 회사를 접하고 새로운 분야를 재미로 아는 정도로 재미를 느끼셨으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19. 오늘 주인공은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방사선 의약품이란 방사선 동위원소를 포함한 킬레이터와 이를 암세포에 전달하는 리간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링커로 이뤄진 의약품입니다.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그냥 방사선 물질인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이나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방사선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결국 방사선을 활용한 약품이죠. 학창시절 배운 방사선엔 알파선이니 베타선이니 등의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우린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공유할 내용은 방사선 의약품으로 눈여겨볼 회사들입니다. 20. 국내 상장사 중엔 대형주로는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대형주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전 오늘의 세부 주인공으로 두 개 회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퓨처캠과 셀비온입니다. 두 회사는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 중입니다. 최근 두 회사 모두 말기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방사선 의약품 루-177-D 지우엘과 FC705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긍정적입니다. 두 회사 모두 내년 추가 임상 후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퓨처캠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유리하다고 먼저 가진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의 전략적인 차이는 알부민을 결합하냐 퓨처캠, 알부민 결합 기능을 제거하냐 셀비온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퓨처캠은 효능의 포커싱을, 셀비온은 부작용 감소에 포커싱을 맞춰서 약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재는 퓨처캠이 시총이 조금 더 높습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 기술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셀비온은 상장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는 점이 제일 큽니다.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아 재미차 공유를 합니다. 곧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도 하나 있는데
이 회사도 기회되면 공유해보겠습니다. 방사선의 약품 주인공 퓨처캠, 셀비온의 성장을 보는 재미를 공유합니다. 바이오텍은 임상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니 참고하시고 투자 권유가 아님을 또 밝힙니다. 재미로 보세요. 22. 11월 8일 1722번 항목에 천국의 계단으로 소개한 유엔젤 도 리뷰해봅니다. 최초 공유 시점에 5,000원 살짝 걸치며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고 공유했었고 매집 주체도 공유했었습니다. 당시 시나리오로 천국의 계단을 폭락시켜 추가 매집을 이용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추후에 그 내용을 짤막하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계엄령 그 난리통 속에서도 유엔젤은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일까지 공시된 매집 주체인 더원 MTS는 82만 6,760주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고 85만 주 정도를 누군가 또 매집을 했습니다. 동일 창구를 통해 매집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더원 MTS가 추가로 지분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건 결국 경영권 분쟁 아니면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8일 21번 항목을 통해 소설을 써드렸습니다. 소설을 이어가자면 천국의 계단 위에서 회사 명답게 엔젤 슈팅이 만들려는 디테일이 보입니다. 6,000원 내외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데 이전에 공유드렸듯이 중요 포인트는 6,500만 7,500원 구간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는 4,945원으로 5,000원을 기준으로 모으는 중인데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보면 매매나 투자에 참여하시게 우려되어 다시금 재미난 이야기에 리뷰지 종목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누군가 매집이 되어 핸들링할 땐 단기 차익이 목표가 아니라면 횡보기간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보내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엔젤이 엔젤처럼 날아가는 날이 오면 리뷰를 또 해보겠습니다. 23. 엔터 이야기를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어도어의 미니진과 뉴진스로 이미 시끌시끌했던 하이브입니다. 어린 소녀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계약 해지를 선언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나 정리된 것이 많아 관심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하이브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주가 조정 관리 중입니다. 뉴진스 외에도 하이브 아티스트 라인업 파워가 약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으로 봅니다. 엔터 섹터 바닥을 선언 후 JYP를 필두로 SM, YG 엔터 등을 우선적인 관심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패권 전쟁에 영향 안 받는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잘 캐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24. 재미난 엔터 이야기 전 큰 흐름을 위해 공유했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에 엮인 또 하나의 엔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공유했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이정재 배우의 회사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이와 한동훈 정치, 테마주에 같이 묶일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참고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이전 사명은 레몽레인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셨다면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25. 11월 1일 1518번에 공유한 신송홀딩스를 엔터 리뷰로 해보겠습니다. 식품회사지만 지드래곤 테마주가 된 신송홀딩스입니다. 여기가 지드랑 엮이기 전엔 조국 대표 정치 테마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신송홀딩스 대표이사가 서울대 버클리 MBA가 조국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인맥주로 세력들이 활용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의 아이덴티티 같은 정치 테마주인 화천기계가 급등을 했습니다. GD와 조국을 등에 엎은 신송홀딩스는 재료 두 개를 잘 버무려 알차게 해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26. 어제 국내 시장은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20개가 넘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별 악재도 없고 사업도 잘 되던 회사도 윤석열 테마주란 이유로 투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이란 원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유례없고 현재 금융 시스템은 경험도 한 적 없던 계엄이란 이슈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날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다못해 전쟁 중인 나라도 한국 증시 같은 내부 악재로 흔들리진 않습니다. 진짜 정치인들은 여야 가리지 말고 반성해야 합니다. 27. 트럼프 위기에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일정 부분 트렌드를 따라가겠지만 아마도 법적인 규제로 인해 후발주로 뒷공문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어제 계엄령 이슈로 업비트가 어제 하루 번 수수료가 360억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역시 돈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하우스가 버는 건가 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2017년 이전까지 정말 힘든 회사였습니다. 증권사 뉴스나 짜집기에서 공유하고 진짜 풀리지 않던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 주당 거래 가격이 100원 미만에 거래될 정도로 별 볼 일 없던 회사 중 하나였는데 2017년 빗썸이 나온 후 빠르게 업비트를 만들어 지금의 가상자산거래소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붐이 안 왔다면 두나무는 폐업의 운명을 걸었을 겁니다. 온갖 타이밍에 있어서 천운을 탄 회사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지금은 작은 회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인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진심이고 능력있고 독한 분이라면 언젠가 그들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인생도 미래는 누구도 모릅니다. 무시당했던 두나무와 비트처럼요. 28.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 정치 테마주의 힘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제발 한국만의 정치적인 악재나 이슈는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합니다. 리들이라 지칭해보겠습니다. 리들 아니어도 글로벌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 국내 증시니 도움 주지 못할 거면 발목이나 잡지 않길 바라는 게 모든 한국 투자자들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9. 원달러 환율은 1413원 내외입니다. 길을 쓰고 막던 1400원이 맥없이 뚫리던 어제였네요. 해외지수 선물은 오늘 국내 증시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과대낙폭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지만 보면 됩니다.